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대표팀의 9번 공격수 자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민규, 오세훈, 오현규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뽑히지 않았지만 이영준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빠져있는 조규성 선수도 있죠. 그런데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오세훈 선수가 아닐까 하는데 오세훈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 예선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오세훈 선수의 좋은 피지컬이 박스 안에서 혹은 상대 수비 블럭 안에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이라던가 이재성, 이강인 등등등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해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플레이를 한다거나 볼을 끌고 들어가서 밀집 수비를 혼자서 풀어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어 놨을 때 수비를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이 피지컬이 좋은 9번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표팀도 월드컵 우승을 할 때 최전방에 지루가 없으면 음바페라던가 그리스만, 덴벨레가 본인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 월드컵 때 지루가 득점을 못해서 월드컵 우승 공격수로서는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루가 없을 때는 프랑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수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오세훈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만약 이강인 선수가 수비 블럭 밖에서 수비 블럭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볼을 몰고 들어갈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튀어나오면서 이강인 선수를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9번 공격수가 있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오세훈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 수비와 싸워줍니다. 먼저 싸워주고 뒤에서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세훈이 버텨주면 일단 이 안쪽에서 볼 컨트롤과 볼 소유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수비블럭 바깥에서 수비블럭 안쪽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들어오면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와 달라진 점은 볼을 직접 몰고 들어올 때는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뛰어들어올 때 이미 오세훈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세훈 선수에게 수비가 둘러싸여 있고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는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내주는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상대의 견제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것과 오세훈이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고 들어오면서 리턴 패스를 받아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오세훈 선수가 최근에 우리가 아무래도 아시아 예선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팀, 상대의 모든 선수들이 밀집 수비를 하는 팀, 이런 팀들을 보통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 안에서 볼을 받아주고 이 선에 있는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내주면서 오히려 이선 자원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오세훈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이 오만전의 장면인데요. 오세훈 선수가 상대 수비가 일단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어요. 수비 블럭을 단단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오세훈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황희찬 선수가 볼을 잡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오세훈 선수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 앞공간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오세훈 선수가 직접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오세훈 선수가 등을 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오세훈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세훈 선수가 등을 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를 왼쪽으로 오세훈 선수가 끌고 움직일 때 황희찬 선수가 오세훈 선수가 비워둔 이 자리로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9번 공격수가 본인의 밑에 있는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움직임이 오세훈 선수로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쿠웨이트전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게 두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올 때의 모습이잖아요. 쿠웨이트가 분명히 여기서도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잡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볼을 가지고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데 앞쪽에서 오세훈 선수가 역시나 상대 수비 한 명과 등을 지고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그냥 볼을 끌고 들어갔다면 상대 수비수들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달라붙으면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바로 오세훈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고 뛰어들어가니까 이재성에게는 수비가 더 이상 붙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패스를 받은 오세훈이 등을 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오세훈 선수가 버텨내니까 볼을 이 앞쪽 공간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개시킬 수가 있는 거고, 오세훈이 볼을 받은 다음에 심지어는 오세훈을 막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서 이재성이 뛰어 들어올 때 볼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재성이 뛰어 들어오면서 오세훈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에게 찔러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선수가 볼을 잡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달려 들어올 때 이재성에게는 수비가 순간적으로 붙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에서 오세훈이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넘어져 있고 요 가운데 공간에서 이재성 선수는 조금 더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기본적으로 박스 주변에서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라크전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서령우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오세훈 선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당연히 오세훈 선수를 따라서 앞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뒤쪽에 있었던 이재성이나 배준호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컷백을 줄 때 이미 오세훈이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오세훈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에 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고요. 이 공간으로 서령우가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패스가 굴절이 되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배준호가 볼을 잡았을 때 오세훈 선수가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금 배준호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 라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서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준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죠. 이런 움직임만 봐도 오세훈 선수가 단순히 그냥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라 박스 주변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쿠웨이트전에서는 압도적인 피지컬도 자랑을 했었죠. 이 장면에서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 오세훈 선수의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한 번에 이 크로스를 오세훈 선수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거의 뭐 상대 수비보다 한 머리 3개 정도는 더 높게 뛰었죠.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을 만드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도 아까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던 그런 장면과 같은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공격을 할 때도 가장 쉬운 방법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활용해서 앞으로 붙여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득점을 하는, 이게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가장 손쉬운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탈압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수비가 강하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전방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짧은 패스로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상대 압박이 워낙에 거세게 이루어진다면 그냥 중간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한 번에 오세훈에게 뻥 차주는 거죠. 그러면 오세훈이 전방에서 압도적인 피지컬로 등을 지면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에게 또다시 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강인도 내려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주고받으면서 압박을 풀어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오세훈에게 볼이 넘어가면 이강인이 밑에서부터 볼을 잡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높은 지역에서부터 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골대와 가까운 거리부터 볼을 잡는 게 우리 공격수들, 이강인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든가 이재성 혹은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제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쿠웨이트가 사실 어제 경기 중반에는 경기 흐름을 좀 가져간 면이 있어요. 조금 더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약간 후방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달려오니까 그냥 뻥 차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오세훈 선수가 내려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세훈 선수의 피지컬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아무리 달려들어서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려나오는 우리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 달려나오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받아서 주고 받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올라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뻥 때려놓고 떨어뜨려 줬을 때 달려나오면서 볼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압박을 견뎌내는 과정 없이 볼을 받아주고 플레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편안하게 오세훈이 받은 다음에 떨어뜨려 줬을 때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면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는 거죠.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면 아무래도 상대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오세훈이 대신 처리를 해주니까 황인범은 달려나오면서 주변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누구에게 패스를 줄지 이미 정해놓고 떨어뜨려 주자마자 바로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오세훈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 다음에 역시나 뛰어 올라오는 황인범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죠. 근데 여기서도 황인범 선수가 이미 전방을 좀 바라보고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전방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앞쪽에 달려 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떨어뜨려 주자마자 황인범이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발 앞으로 아주 좋은 패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가 그냥 황인범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침투 이 두 가지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전 상황에서 오세훈 선수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니까 황인범 선수는 전방을 바라보면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볼을 받아서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어제 경기는 오세훈 선수의 피지컬이 워낙에 잘 통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번에 넘겨주고 앞쪽에서 오세훈이 볼을 받아서 주변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세훈이라는 기준점을 잡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연계 플레이라던가 박스 주변에서의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최근에 상대 수비의 밀집 수비를 풀어낼 때 혹은 상대 전방 압박을 풀어낼 때 이런 과정에서 오세훈 선수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역할을 주민규 선수가 했을 때도 있었는데 주민규 선수에서 오세훈 선수로 뭔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최근의 A매치들이고 사실은 그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했었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오세훈 선수와 주민규 그리고 오현규 선수를 뽑을 때 오현규 선수는 조금 다른 역할이고 주민규와 오세훈 선수가 비슷한 유형의 선수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 뜻은 저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어쨌든 저 9번 공격수 자리의 역할이 우리 경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지금은 오세훈 선수가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민규 선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조규성 선수도 복귀해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이영준 선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 9번 공격수 자리에 누구 한 명이 부진해서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되고 그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 대체 선수가 있다면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를 내보내면서 9번 공격수의 역할을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세훈 선수의 좋은 컨디션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울 수밖에 없고 오세훈 선수의 이런 성장 덕분에 우리가 최근 A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홍명보 감독이 이 오세훈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최근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는 오세훈 선수가 가장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9번 공격수다 보니까 물론 오현규 선수도 득점을 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9번 공격수 경쟁에서 오세훈 선수가 한 발 앞서 나가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